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요 제 방송이 80만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고 정말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 불철주야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뉴스는 민경욱 의원이 과거에 미국에 갔다 와서 작년 3월이죠. 미국에서 열리는 보수주의 행동자체 행사에 참석자 미국에 갔다가 귀국을 했는데 자가 격리가 끝나는 날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으려고 한 두어 시간 먼저 집을 출발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관련 법규 위반입니다. 격리시간 어겼다. 그래서 이 보건소가 고발을 한 바 있지요. 그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판사 현선혜 판사인데 열렸는데요. 여기에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은 참석을 못하고 변호인이 혼자 참석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코로나에 확진된 후에 폐렴까지 겹쳐서 혼수 상태였다. 피고인의 병세로 인해서 다음 재판 기일을 넉넉하게 정해달라. 이래서 이제 다음 재판은요 5월 11일 날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요, 이 민경욱 전 의원이 페북에 관련 사진을 올리면서 뭐라고 썼느냐? 중증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일주일 가까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그래서 의식도 굉장히 오락가락 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야 간신히 기력을 회복해서 일반병동으로 이송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힘든 중에도 대선을 다 마친 뒤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체중이 5kg이 넘게 빠졌고 그동안 기도로 쾌유를 빌어주신 프레이 한다 이 말이죠. 이 쾌유를 빌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 작년 3월 달에 2시간 먼저 집을 나서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재판에 가려고 나온 것인데 재판에 안 나오면 어차피 판사가 구인을 한다고 하는데 안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그때 자가격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2시간이 굉장히 엄하기도 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작년 3월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만약에 이 민병우 의원이 민주당 쪽 인사였으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법을 집행했을 것이냐라는 점에서 이 법집행 당국에 대해서도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어떻든지 간에 판사 구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민경욱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철저하게 겨우 2시간밖에 차이가 아닌데 2시간 정도는 더 그냥 지켜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어요. 순간의 이게 판단이 우리가 흔히 용각산 선일 때 있잖아요. 순간의 판단이 얼마를 좌우한다 그러는데, 야,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권은희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권은희 의원은 이제 국민의당 소속인데요. 그동안에도 이 안철수 당대표 후보 이건 완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표명한 의원이 바로 권은희 의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3월 그때 3일인가요? 바로 전격적으로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니까 이 단일화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합당 반대파죠, 일종의. 그래서 이 권은희 의원이 오늘 페북에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내놨어요. 당에서 나를 제발 좀 제명시켜달라 이겁니다. 예, 제명시키면요, 제명이 되면 국회의원직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거든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은 2024년도까지 계속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탈당을 하면요, 의원직이 박탈이 됩니다.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의원들이 여러 명 있죠. 그래서 이 권인희 의원이 오늘은 뭐라고 하면서 제명을 요청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당 반대 제명 요구인데요. 비례대표 이건 다 아시는 거고, 당의 입장과 별개로 저는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 의원회의에서 제명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단일화 선언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첫 발을 떼었고 합당 노력을 시작하게 돼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호남에서 이제 겨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또다시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국민의당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국민들께도 죄송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국민의당 시절부터 제3지대에서 의정활동을 해왔고 2020년 국민의당 의원으로 그 뜻을 관철하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당원 동지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든든했다. 서로 같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안 대표, 저 동지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변치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이 본인의 확고한 소신대로 합당에 반다는 차원에서 제명을 요구한 거 일면 뭐 이해도 되지만요. 자, 어떻든지 간에 당 대표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의 결정, 더군다나 권인희 의원은 두 번이나 안철수 지금 인수위장 때문에 두 번이나 빼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설령 자기의 소신은 다르다 하더라도 대표,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가 일단 결정이 되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소신을 이유로 해서 제명까지 요청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거, 이거는 일종의 꼼수적 성격이 저는 더 강하다. 예, 그래서 만약에 확고하게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은 뭐 저 같으면은 차라리 의원직 사퇴하는 게 낫죠. 예.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뭐 이 권인희 의원이 소신대로 다시 자기 본인에게 맞는 정당이 있으면 들어가서 출마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이용호 의원 같이 아예 무소속으로 뛰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쨌든지 간에 변찮겠다. 동지들에게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거, 이거는 변찮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되게 안철수 이 당 대표하고 정치를 같이 했는 분이 떠날 때 욕을 되게 많이 하고 떠나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욕을 하고 떠나는 것은 저는 참 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게 참 뭐라 그럴까요? 바람직하지는 않다. 자기가 같은 한 식구로서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권인희 의원은 이 나쁜 네거티브적 반응은 보이지 않은 거, 그리고 동지로서 함께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 이거는 그나마 이미 뭐 당을 떠나면서 안철수 후보 뭐 예를 들어서 임명진 이 위원장도 뭐 단일화 안 한다고 떠날 때 얼마나 비판 많이 했어요. 뭐 그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좀 그게 안타까웠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차별적 최종 입장이다. 이런 점은 조금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요, 지난번에 이제 단일화 선언을 했을 적에도 이 권인희 의원의 경우에,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당 원내대표잖아요. 예, 이제 권인희가 떠나면 이태규하고 또 다른 의원하고 여성 의원, 비례대표 1번, 딱 둘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의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도 사실상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러한 권인희 원내대표의 주장과 의견, 이걸 또 이제 말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이 단일화 선언이 됐을 때도 내가 이제 급해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일단 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러면서 황무지에서 함께 해준 동료와 지지자들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안 후보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말은 일단은 했고요. 그리고 오롯이 안철수 후보에게도 후보가 오롯이 정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후보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쭉 말해왔다고 밝히고, 또 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 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말씀드리겠다. 이게 지난 3월 4일 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16일이니까요. 한 2주간 고민하다가 제명시켜달라. 이러한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것부터 말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는요.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CBS 라디오에 어제죠. 나와가지고 윤석열 당선인한테 그동안에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본인은 송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사실 우리 윤 당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모든 일을 너무 급하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보면 그냥 모든 것이 쉽게 될 것 같은 인상인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황홀감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다.
구름 위에 있으면 태양에 만나 있으니까 항상 모든 것이 자기대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황홀경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대통령의 첩경이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워닝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 후보가 8월 당 대표 선거에 나가는 게 좋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나이가 젊으니까 다시 재기를 꿈꾸지 않겠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재기할 건지는 본인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여가부 폐지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남성 쪽이 편을 든다고 해서 여가부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고 방식이다. 그리고요, 여가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가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출생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논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도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당선자에게 건의하면 그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적으로 현재 여가부를 완전히 없앤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 폐지에 관해서요, 이 김종인 위원장 내면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그러한 지금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조만간 예방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동아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동아일보와 이제 문화일보에서 이거를 지금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저에 지금 이제 빠르면 내주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해서 대구 달성 사주로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후보 시절 때요, 대단히 인간적으로 또 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미안하다. 이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에 입주를 하면 언젠가는 윤석열 당선인이 찾아갈 것이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28일 날 이 방송기자 클럽 토론에서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또는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 그때는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서 특별 사면이 이미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냐.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자가 이 문화일보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회복과 치료가 순조롭게 되고 있다. 퇴원일이 정해지면 사저에 내려가실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빠를 경우에는 내주 중으로는 퇴원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러한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런 대구 방문 예정이다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요, 이 상대가 계신 거라서 맞다면 허락을 받지 않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당선인이 되면 정상이든 국민이든 간에 상대 허락을 구하거나 공의를 요하는 때가 많아서 마음처럼 선거 때처럼 그렇게 막 간당간당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요, 달성에 있는 사저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퇴원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 정부가 출범하니까요, 정부 출범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 박근혜 대통령 예방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게 되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 또 계속해서 알람을 설정해서요, 제가 수시로 해드리는 이 짤막한 이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